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덕선생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인 뭐야 이거 어디 갔냐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 씨가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허생전,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 청나라를 유학을 갔다가 오면서 느낀 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아요. 뭐 통곡할 만한 자리, 호질, 그 다음에 허생전, 뭐 광문자전, 거기다가 또 이제 예덕선생전까지 엄청 많은 거를 쓴 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윗대가리들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 허례허식 같은 거, 허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쓰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관념적인 거에 막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덕선생전에서도 뭐냐, 양반들이 막 자기들 좀 안다고 아는 체 하는 거, 그거를 까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람직한 벗사김, 그러니까 친구를 외면으로만 보고 사귀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뭐 니들이 뭔데, 니들이 그래봤자 뭐 글 좀 아는 거 빼고는 뭐 다 다른 게 없지 않냐? 라는 거예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매우 좀 당시에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지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다 옳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당시의 기득권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은 좀 싫어했죠. 어쨌든 간에 자, 달래보시면 이제 고전소설, 한문소설, 원래 한문으로 쓰였어요. 단편 소설이고, 풍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까는 거예요. 위에 까고 그 사람 설득하고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자, 주제도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답 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뭐냐, 선생이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자가 선생이 이제 막 너무 막 사람을 좀 추레한 사람들을 너무 막 사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자가 건방지게실이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선생님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냐 하고 이제 선생이 참교육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따라라라라랑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전개를 되고. 자,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그렇죠, 아까 내가 그랬죠. 왜 선생님이 그런 사람을 사귀냐? 근데 선생 입장에서는 야, 그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갈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갈등이라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개 털리는 건데 이거를 또 그렇게 봐야 되나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예덕선생전 선귤자, 이분이 좀 여기서 이제 선생, 그 뭐냐, 예덕선생을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선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구체적 지명이 나왔죠? 왜겠어요? 자, 이런 거 소설은 허구인 거 아시죠? 근데 어차피 다 개구란데 왜 실제 존재하는 그런 공간,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을 가끔 가다가 이제 소설에 쓸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아무리 소설이 구라긴 하지만 우리에게 읽음으로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뭐야? 사실인 것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 지명은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사실성을 높여줘요. 자, 마을 안에 똥가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는 이제 그 예덕선생, 그러니까 이건 이 인물을 높여 부른 거고요. 엄행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을 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귀천이 있는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뭐야, 양반이 이런 일은 안 하겠죠. 엄행수의 비천한 신분이 드러나. 부른다. 행수는 막리를, 자 이거 니은 첨가 일어나서 비음이 일어났네요. 막리를 하는 늙은 예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목이라는 쉐끼가 누구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서 엄행수가 누구냐, 예덕선생. 자, 자목이가 나옵니다. 자목이는 네모를 칠까요? 자목이는요, 그 선귤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참된 분석을 보지 못하는 인물로 나와요. 선귤자의 제자이며
아, 어떻게 쓸까? 여기다 쓸까 그냥? 그래서 얘 특징이 있습니다. 선비라는 우월감을 갖고 명분과 체면에 집착합니다. 두 번째는 얘가 바로 그 당시 양반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 당시 양반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목이라는 인물을 쓴 겁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어이구. 자, 계속 읽을게요. 자, 자목이 성결자에게 물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여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벗은 한 몸처럼 가깝고 소중하다는 의미죠.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이 말은 뭐야? 그러면 성귤자가 양반들에게 인정을 받고 매우 덕망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하며 말 안에 천한 사람으로 막리를 하는 하층에 처지어 마주서기 욕스러운 자입니다. 자, 이거 밑줄 치세요. 자목의 태도 어때요? 사람의 외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 계속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래? 이제 선생님의 문화를 하직하려 합니다. 이 부분도 뭐 밑줄이나 괄호를 치고 씁시다. 그래서 이 뭐야? 천한자, 결국 여기서 누구예요? 엄행수, 즉 예덕 선생이죠. 엄행수를 가까이 하는 스승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선생을 떠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귤자가 웃으며 말해요. 바로 이 성귤자를 세부를 치시고 아까 우리 자목에다가 네모치고 왔죠. 네모친 거 하고 세모친 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갈등 관계죠. 그리고 이 성귤자 여기 여다가 써가지고 또 이 성귤자에다가 필기를 합시다. 얘는 누구냐면요. 참다운 교재를 말하면 어머 제자가 그 제자가 아니야. 참다운 교재를 말하며 양반층의 모순과 위선풍자 그래서 얘가 작가를 대별하는 인물입니다.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시고 거기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줌세.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자기 허물, 자기의 잘못은 스스로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스스로
믿기 어려움.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얼음얼음 당차는 딴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고를 내진 않을 걸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으로 생각을 안 하면 화를 안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빌드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러미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일일세.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리가 있네 그려.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이 가까이 맞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자, 이게 또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와 말할 때는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배움이 짧은 탓이겠죠 뭐.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예덕 선생님을 함부로 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슉.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사귀어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사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교원 영색의 태도를 들어 제자에게 반문. 교원 영색이 뭐냐면은 남에게 달콤한 말과 뭐 좋은 낯빛이란 뜻으로 아첨할 때 교원 영색을 많이 씁니다.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나 하는 일이나 하인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장사치나 하는 일이나 하는 버릇, 이게 뭐냐면은 비굴하거나 막 아첨하는 태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장사치라고 얘기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얕잡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양반이고 선비다 이거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낮은 애들 얕잡아 부른 거죠. 그냥 막. 그랬더니 성결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러니까 니도 안 해 새끼야 하면서 네가 하는 짓이 이 짓거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은 이제 엄행수와 사귀는 거. 근데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친구를 먹을 때는 맨 처음에 뭐 칭찬만 하고 막 그러고 솔직히 그게 맞지 않나요? 뭐 시작부터 까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덕 선생님 말로는.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사귀려고 그런 거냐? 아니지. 일단은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일세 그래요. 대체 장사치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도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그러니까 이제 이속은 이제 이익 관계로 사귀는 거.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은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이거 밑줄 칩시다. 깊숙하게 사귀자면부터. 그러니까 진실한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사귐. 진실한 사귐에는 가식적인 태도가 필요 없어.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이게 뭐야?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참된 벗사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뭐라 해서 주제의식. 역시. 그래서 이제 뭐야,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예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귀는 것은 천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니세. 저 엄행술한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자실 때는 꿀떡꿀떡, 걸어다닐 때는 어정어정, 잠을 청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아무 가식 없이 소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뭘 썼어? 의성어 의태어 썼죠? 이런 걸 우리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어는 이제 소리를 글로 표현한 거고요. 의태어는 행동을 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태어를 통해 꾸밈없이 수탈하게 살아가는.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과 같아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지프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뭔 소리? 뭐 그냥 집을 으리으리하게 막 짓고 있지 않는, 그냥 소탈하게 살고 있다. 욕심이 없으시다. 소박하게 모습.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짜자자자자. 아이고 떨어지겠다 이거. 다 썼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디 갔어?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의 일에 충실하다, 성실하죠, 심지어. 자기 직분에 어맹수.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접어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지방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돼끼똥, 참새똥, 따위똥 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컬테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꺼리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죠.
거리는 파라파라잉. 예,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보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부리를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을 무엇을 쪼아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화려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이래. 예, 괄호치세요. 길죠 좀? 자, 사자성어로 무실력행위라는 말입니다. 무실력행 해가지고 이제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행함 이란 뜻이래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존나 열심히 일함 아니야?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서 행동함 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세.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신다. 안분지족입니다. 이것이. 이 안분지족은 많이 봤죠. 자기 분수에 그냥 만족하며 지낸다는 뜻이에요.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지낸다.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왕심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는 오이예요. 오이, 참외, 호박, 연희군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정파의 미나리, 이태인은 이태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원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 등의 밭에 심는다 하더라도 엄씨의 똥걸음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꿔야만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러니까 뭐야? 엄행수가 이 똥을 모아서 삭혀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걸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행수의 일이 미쳐놓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왜 걸음을 이렇게 쫙 뿌려야 애들이 잘 자라니까 또. 뭐야?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뒤지게 해도 엄행수 걸음을 뿌려야 돈을 벌 수 있다. 즉 엄행수의 일이 결코 천하지 않은 겁니다. 천하지 강조.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격식보다는 외면보다는 실용적인 거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이고 씨 뭐야 이거. 격식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 근데 이게 뭐야?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실학자의 자, 계속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설날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옷 입고 띠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간 두루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누가? 엄행수가. 그러니까 이제 천하지만 그래도 격식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헌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망릴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신분의 귀천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하는 선결제. 자, 쓰시고요. 자,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제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이게 뭐 다른 뭐 옛날 뭐 책에 있는 한 구절이래요. 소부귀 행오부귀 소빈천 행오빈천 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 국물을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나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다갈찌개가 생각나고 배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 속담도 있는데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밭이랑 묵어 자빠지네. 아, 이건 밭니랑이네요. 밭니랑이 묵어 자빠지네.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가 그래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마을 사람들이 얻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진승 오강 항적 이 사람들이요. 농민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그냥 다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를 해요. 여기서 예덕 선생은 뭐야?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을게요.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 자리에는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그러니까 뭐야? 자기 힘써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본디 사람이 수문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 그려 저 엄행수가 똥을 지고 걸음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은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라도 그를 움직이지를 못하게 할 것세.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그러니까 뭐야? 신분과 외양에 어디 갔어? 신분과 외양에? 나 왜 안 보이냐? 여기 있다. 집착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위선적 인물에 대한 어떤 태도? 비판의식.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군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울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지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이 부분 있죠.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부터 방금 내가 읽은 데까지 드물 것일세. 당시 양반 까는 소리예요, 이거. 엄행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요. 누구? 당시 양반들.
이걸 허위 의식 비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러 사귀겠다고 하였겠는가 할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하면서 이 부분 엄행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식. 오케이. 딱히 뭐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예덕 선생, 즉 엄행수라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 뭐 안분지족이니 아니면 아까 또 뭐였냐? 안분지족도 있었고 사자성어들 많이 나왔죠. 그 색 까먹었네. 안분지족, 그리고 뭐 무실역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엄행수는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갈등은 누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선귤자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박지원. 그래서 당시 실학사상이 뭔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왜냐면 조선 후기 실학자 얘기하면서 이제 북학파 이런 것들 배웠을 거 아닙니까? 한국사 하시면서. 그거를 알고 안 상태에서 이 소설,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지원이 실학자이고 그 실학사상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좀 알아보시고 이 소설을 조금 공부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는 더 빠를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이제 뭐합니까?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